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5강 구름과 강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발과 응결에 대해 알아보면, 증발은 젖은 빨래가 마른다든지 컵에 담아둔 물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물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응결은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든지 겨울철 창문이나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공기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인 불포화 상태와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포화 상태로 나뉘는데,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공기의 포화 상태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곡선에서 A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10.6g/kg, B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20.0g/kg, C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은 20.0g/kg과 10.6g/kg인데요. A, B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의 크기가 같은 포화 상태, C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많은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불포화 상태인 C를 어떻게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점으로 이동을 해야 하므로, 먼저 C에서 A로 이동하도록 기온을 낮추거나 C에서 B로 이동하도록 수증기를 공급해주면, 다음으로 이슬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슬점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의미하는데,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의 영향을 받아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슬점은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냉각될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공기가 냉각되어 이슬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을 응결량이라 합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 살펴볼게요. 그림에서 A 공기의 이슬점은 불포화 공기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가 될 때 A-의 온도인 20도가 되고요. A 공기를 10도씨로 냉각시킬 때의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인 14.7g/kg에서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인 7.6g/kg을 뺀 7.1g/kg이 상대 습도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겠죠. 습도는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말하는데,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상대 습도를 구해볼까요? 그림에서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20.0이고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므로 20.0분의 10.6 곱하기 100, 즉 53%라고 구할 수 있겠죠.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20도로 일정할 때 가의 수증기량이 5.5, 나의 수증기량이 13.6이라면 나의 수증기량이 가의 수증기량보다 많으므로 가의 상대습도보다는 나의 상대습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수증기량이 7.0g으로 일정할 때 다의 기온이 10도씨이고 라의 기온이 30도씨이라면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습도가 높으므로 기온이 낮은 다의 상대습도가 라의 상대습도보다 높게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습도,
이슬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기온은 14시에서 15시경에 가장 높고 5시에서 6시경에 가장 낮습니다. 상대 습도는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높아지므로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상대 습도가 높은 새벽에 안개가 만들어지기 쉬운 것이죠. 이슬점은 맑은 날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구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구름이란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공기가 상승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 공기의 압력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소모하며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져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고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 구름이 생성되는 것이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산 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세 번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네 번째,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공기가 모여들 때 상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름의 모양은 적운형 구름과 측운형 구름으로 나뉘는데 적운형 구름은 위로 솟는 모양으로 공기와 상승이 강할 때 생성되어 소나기성 비를 뿌리고 측운형 구름은 옆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생성되며 지속적인 비를 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수에 대해 알아보면 강수란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일컫는 말인데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에서는 전 구간 구름 온도가 0도씨 이상으로 물방울로 구름이 구성이 되며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강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 구름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구성되며 영하 40도씨에서 0도씨 구간의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져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되는 강수 과정을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기 중의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옳은 표현입니다. 2번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3번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많다.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실제 수증기가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옳은 표현이고요. 5번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2번에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2번 A에서 D 공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A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다. A, B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으므로 포화 상태, C, D는 곡선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불포화 상태죠. 그러므로 1번은 틀린 표현이고요. 2번 B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이것은 옳은 표현입니다. 3번 C 공기의 이슬점은 30도씨이다. C 공기의 이슬점은 C 공기를 냉각시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인 20도이므로 틀린 표현이고요. 4번 D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27.1g/kg이다. D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27.1g/kg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7.6g/kg이므로 4번도 틀린 표현이고요. 5번 A, C, D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같다.
A, C, D 공기는 기온이 같으므로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것이지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5번도 틀린 표현이 문제 풀어볼게요. 되겠습니다. A, D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와 낮은 공기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슬점은 해당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에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기온을 읽으면 되는데요. A의 이슬점은 30도, B와 C의 이슬점은 20도, D의 이슬점은 10도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공기와 낮은 공기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2번의 A와 D가 문제도 풀어볼게요. C 공기 4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췄을 때의 응결량은 몇 g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C 공기 1kg의 실제 수증기량은 14.7g/kg,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은 7.6g/kg입니다. 따라서 C 공기 4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췄을 때의 응결량은 14.7에서 7.6을 뺀 것에 4를 곱해준 28.4g이 되므로 정답은 5번과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표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것이다. 5번 기온이 30도인 공기 3kg 속에 수증기 31.8g이 들어있을 때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몇 프로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3kg 속에 31.8g의 수증기가 들어있다고 하였으니까 공기 1kg 속에는 수증기 10.6g이 들어있을 거예요.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므로 27.1g 분의 10.6g 곱하기 100, 즉 39% 정도가 되겠습니다. 6번 기온이 25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도인 공기 2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추었을 때의 응결량은 이라는 문제도 풀어보면요. 기온이 25도씨이고 상대 습도가 80%인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은 100분의 80 곱하기 20.0g, 즉 16.0g/kg이 됩니다.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표에 보시면 7.6g이라고 하였으므로 공기 2kg의 기온을 10도씨로 낮추었을 때의 응결량은 16.0g 빼기 7.6g 곱하기 2, 즉 16.8g이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병에 간이 기압장치가 달린 뚜껑으로 입구를 막은 후 기압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 뚜껑을 열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가에서 플라스틱 병 안의 공기는 압축된다. 2번 가에서 플라스틱 병 안의 온도는 상승한다. 3번 나에서는 플라스틱 병 안이 뿌옇게 흐려진다. 4번 나는 구름이 생성될 때의 원리와 같다. 5번 플라스틱 병 안에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나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에는 가에서는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상승되게 되고 내부의 변화가 없지만 나에서는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하강하고 내부가 흐려지게 됩니다. 향연기는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하므로 플라스틱 병 안에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나에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7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마지막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속한 미도 부근에서 주로 일어나는 강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빙정설이 적용된다. 2번 차가운 비가 내린다. 3번 구름 상부에 얼음 알갱이가 존재한다. 4번 구름의 기온은 0도씨보다 낮은 구간도 존재한다. 5번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 빗방울이 된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며 중위도에서 내리는 비에는 주로 빙정설이 적용이 됩니다. 빙정설이란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 얼음 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져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제시된 보기 중에서 5번에 크고 작은 물방울이 합쳐져 빗방울이 된다는 빙정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병합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과학 5강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